부동산도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놓치는 게 뭐냐면 저는 정부에서 그걸 좀 몰아갔던 경향이 있다고 봐요. 지지난 정권에서 다주택자가 모든 가격 상승의 원흉이다. 본인들이 집을 공부를 안 해서 집이 부족해서 올라갔는데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엄청 많이 만들어놨어. 아, 랭고님. 네. 저 예전부터 진짜 궁금한 거 있었거든요. 네. 랭고님 이제 부동산 채널 댓글을 보면 네.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싸워요. 제가 사실 부동산 말고도 먹방도 보고 네. 브이로그도 보고 뭐 사실은 뭐 정보성 유튜버도 보는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를까? 주장이 다를까? 아니, 주장이 다를 순 있죠. 근데 이 주장을 가지고 왜 이렇게 네. 논란이 많이 되는가? 아, 어려운 주제다. 제 생각에는 거의 정치랑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정치라고요? 그 정치 주제는 무조건 싸우잖아요. 네, 확실한 맞아요. 건. 그건 맞아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반대라서 그런가? 그게 이제 결국 이념 싸움이거든요.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꿈꾸는 세상의 모습이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싸우는 거지. 둘 다 좀 인정을 해주면 토론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도 이런 거지. 집값이 사실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하나에 또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근데 치킨 가격도 10년 동안 동결이었고 네. 뭐 어쨌든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요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올라가면 이 삶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건 어떻게든 통제하고 찍어 누르고 못 가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완고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랑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건 다르잖아요. 그쵸. 완전 다르죠. 그 두 부류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쪽 부류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거를 무조건 반대하겠죠. 근데 네. 주장이 반대일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왜 이렇게까지 확보를 싸워야 되냐. 근데 사실 저도 다음에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 한번 다 물어보고 싶어. 물어봐 주세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이든 뭐 멕시코든 뭐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부동산 관련 뭐 그런 유튜브 있을 거고 네. 댓글에 집값이 올라야 된다, 집값이 이렇게 비싸냐 떨어져야 된다, 싸우냐 물어보고 싶어 일단. 근데 못 물어봤지만 아마도 한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는 싸우지 않을까? 왜냐면 그 경제력이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에이 다 반값 돼버려라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의식주 중에서 주다 보니까 네. 부동산이 그렇게 논란이 많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맞지. 그건 맞지. 우리 근데- 생활에 직접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실 양대 산맥이 주식이랑 부동산이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그렇게까지 안 싸워요. 안 싸워 이렇게까지? 주식은 어떻게 싸우냐면 네. 그냥 지금 시점에 얘가 더 많이 오를 거다. 야, 이제부터 떨어져. 그걸 가지고 매주 다른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와요. 계속 올라갈 때는 또 조용했다가 또 뭐 이제 고점이다. 뭐 다른 회사가 더 낫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주식 자체가 다 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주식은 고점이니까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된다. 삼성보다는 하이닉스지.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지. 부동산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 하락해야 돼. 맞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달라요. 그게 이제 주식은 10,000원, 50,000원, 100,000원이면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마포걸 살려면 10억, 20억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정치랑은 분야는 다르지만 거기에는 나의 이념이 들어가 있다. 이념이 어떤 거예요? 그냥 나의 희망사항이죠.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 생각해봐요. 아파트 가격이 강남의 아파트인데 1억밖에 안 해.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는 이제 1억보다 조금씩 싸지면 돼. 뭐 한 100만 원씩 싸지면 돼. 이렇게 해서 지방에 가면은 뭐 한 1,000만 원대까지 쫙 널려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한 0.1%씩만 매년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한 50년, 100년 지나도 누구든 맘만 먹으면 살만할걸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러면은 거주에 있어서는 걱정을 분명히 덜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놓치는 게 뭐냐면 토지가 사실은 90%예요. 토지 가격이. 이 토지 가격이 우리가 지금 물가가 제일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라면, 또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뭐 이건 반값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치킨 가격도 사실 통제 많이 하고. 그
그다음에 뭐 식재료 같은 것도 통제 좀 많이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수확을 하거나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들이 많아요. 근데 아파트는 토지를 어떻게 찍어내요? 토지가 90%예요. 건물은 10%도 안 되고 사실 가치가. 그럼 이 강남 같은 토지를 못 찍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물가가 올라갔을 때 토지가 온전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건데 그 한계를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통제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사실 정부가 뭐가 좋은 줄 알아요? 회사 뭐 연봉 받잖아요. 네. 자, 올해 임금이 3%났습니다. 근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5%입니다. 그럼 나 손해네요. 2% 손해본 거예요.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 어떤지 알아요? 손해볼 건 1도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도 올라가면 그게 세금의 크기가 다 커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꼬르 자연스럽게 내가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어요. 부동산도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예요. 그러니까 이걸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건물 가격이라고 하는 게 분위기에 따라서 좀 오버슈팅이 많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좀 있는 거고 토지만 놓고 보면 진짜 한결같아요. 올라가는 게. 그래서 아 이걸 막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대도시의 핵심지에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터무니없이 높이 올라갔던 지역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한국은 덜하다는 생각도 해요. 요즘은. 근데 그래도 비싸긴 비싸지. 저도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한 뭐 1년에 한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만 더 높은 수준? 그 정도만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상위 10%에서 30% 입지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상승률이 더 높아 보이죠. 근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막 10억대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았는데 5억대나.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제 부동산 관심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10년 전이면 벌써 1년에 5%씩만 잡아도 50%가 올라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를 10년, 20년 동안 평균 내보면 그게 한 5에서 6% 됐습니다. 이거 최저임금도 5% 올랐어요. 아 맞네. 최저임금이 제가 고등학교 때 네. 2,000원 받고 일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벌써 10,000원이니까 똑같이 올랐네 부동산도 거의. 그럴 시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조금 덜 들긴 하네요. 네, 부동산도 거의 한 10년에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수도권에서 입지가 좀 좋은 곳하고 좀 별로인 곳들 네. 확인해 보니까 입지가 좋은 곳은 2배보다 좀 더 올랐어요. 그리고 입지가 좀 안 좋은 곳들은 2배보다 조금 못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 평균치가 2배 정도 되는구나. 네. 한편으로는 납득이 또 되긴 돼요. 근데 10년에 2배라는 게 매년 10%씩 올랐다는 거거든요. 물가 상승률보다 높죠. 그래서 아마 더 크게 느끼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주식도 부동산처럼 이렇게 일정 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뭐 S&P처럼 평균을 내볼 수는 있죠. 주식을 여러 개 모아놓은 뭐 500개 기업 S&P 500 이런 것들을 평균치를 내보면 그것도 20년 동안 연평균 상승률이 한 15% 됩니다. 적지가 않아요. 근데 주식은 이제 레버리지가 잘 안 되는데 뭐 온전히 내 돈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은 뭐 실거주하면서 대출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전세 끼고 사기도 하고 하니까 레버리지가 50%는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2배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S&P 500으로 15% 달성한 거나 부동산에서 10% 달성해서 곱하기 1을 한 거나 큰 차이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양대 산맥이 이 2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뺑뺑 돌고 결국에는 또 주제로 돌아왔네요. 그래서 너무 유동성이 많은 걸 싫어하는 사람은 주식을 선호하는 거고 조금 소액으로 조금 그때그때 사고 팔고 그러니까 쉬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식 가는 거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한 게 왜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이렇게 덧글로 싸우냐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그냥 컨텐츠가 별로라서 네. 아유 뻔한 소리 하네 이런 거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 정도 덧글은. 네. 근데 이제 막무가내로 뭐 거품입니다. 이제 곧 두고 보세요. 지금 뭐 서울도 이제 끝났습니다. 뭐 인구 하락합니다. 인구 감소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주장이니까 저는 그 주장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 그 주장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죠. 왜냐면 또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신공격을 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보세요. 언제 당신이 뭐 내 집만 하나 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 사람이 내 집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를 막 비꼬듯이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 싸움으로 가는 거죠. 부동산만 유독 그게 많이 보여서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게 이제 아파트 이야기 나오면 더 심해져요. 상가는 사실 그런 거 없죠. 상가는 좀 개별성이 덜하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죠. 네. 헬리오시티보다는 잠실헬스가 나은데? 한마디 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헬리오시티 거기 몇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 인구가 뭔 소리냐, 너가 지금 살아보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게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이 객관적으로는 가격만 놓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가격만 놓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다른 장점이 많다고 하면서 이제 또 싸워지는 거죠. 저희 아파트 월드컵 보면 예를 들어서 인천 아파트 월드컵 네, 보면 네. 인천 분들이 엄청 많이 와서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예전에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찬반 의견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는 별로 안 쌌는데 최근에 싸우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옛날에는 싸울 장소가 없었어. 예전에는 소셜 미디어라고는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 미니 홈피 있어가지고 음악 나오고 네, 뭔가 싸이월드. 싸이월드가 대세였잖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부동산이 오르니 많이 싸울 게 없잖아요. 다 친구들 타고 들어가서 하니까. 근데 지금은 싸울 수 있는 컨텐츠가 딱 올라와요. 그게 너무 잘 돼 있어. 뭐 카페나 뭐 유튜브나 올라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쫙 달리는 거죠. 그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정부에서 그걸 좀 몰아갔던 경향이 있다고 봐요. 지지난 정권에서 다주택자가 모든 가격 상승의 원흉이다. 그 본인들이 집을 공급을 안 해서 집이 부족해서 올라갔는데, 그걸 다주택자가 뭐 그 주택을 많이 사서 올랐다, 이렇게 해버리면서 아예 다주택자를 그냥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 정말 그 경계선이 애매하게. 예를 들면 뭐 5%밖에 못 올리는 것도 참 좋은데 경계선이 참 애매하게 놨어. 어떤 경계선이요? 그 예를 들어서 자 2년 연장하면 자 5%밖에 못 올리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연장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2년 살았고 그 다음에 또 5%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제도를 바꿨을 때 안 헷갈리게 해주고 이렇게 확실하게 정의해주는 게 규칙을 필요한데, 정해줘야 돼요. 그런 게 좀 헷갈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꺼냈을 때 왜 이걸 꺼내느냐에 대한 이유를 갖고 왔을 때도 마치 임대인이 뭔가 다 이 사람이 억지로 전세가를 올리고 못된 사람처럼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하고 전세가 30억에 사는 이 임차인은 착한 사람이고 그 임대 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막 씌우다 보니까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 엄청 싸우고, 임대인과 임차인 엄청 싸우고, 그 다음 집 조금 입지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엄청 싸우고, 계속 싸워요. 그리고 그걸 이용한 또 유튜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어디단가 글 쓰고 싶은데 나 대신 이런 소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누군가가 등장한 거야. 맞아. 하락장 유튜버 분이 뭐 따로 있더라고요. 등장해서 뭐 어떤 사람은 대신에 정부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주택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누구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또 가가지고 또 막 댓글 달고 막 서로 싸우고, 또 뭐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라 하면 또 우르르 가가지고 저기서 댓글 달고 있고, 그거 반복이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사실. 이제 조금 댓글 다시는 분들의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댓글 달고 나면 좀 기분이 속 시원해지는 것도 있겠죠. 근데 또 거기 또 평생 그렇게 사세요 대댓글 달리면 바로 악이 받칠걸요. 그래서 대댓글에 대댓글에 대댓글 이렇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자기가 조금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했는데 대받아치면 기분이 이만큼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그 토론의 대상이 진짜 주제가 끝도 없어요. 정답이 거의 없기도 하고 진짜 어렵다. 저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뭐 의견 물어보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항상 I would say로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되게 완화한 멘트를 먼저 날리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거기 문화에 조금 묻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들기도 하고, 우리는 조금 직설적인 것도 좀 많기도 하고,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전 유재석 씨가 했던 말이 기억에 좀 남아요. 어떤 말이야? 유재석 씨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댓글을 만났겠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근데 유재석 씨는 아니다. 무풀이 차라리 악플보다 낫습니다. 누군가에게 악플 달 거면 그냥 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정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옛날에 유행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정말 문제가 된다는 걸 아니까 유재석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거 보자마자 공감되더라고요.